글쎄요. 자식에 대해서는요, 흔히 부모들이요, 내리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정말 한없이 베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요, 정말로 다시금 생각해보고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김호인 변호사님. 네. 어떤 사건인가요? 네. 들으시면 참 가슴이 아프고 먹먹한 아하. 사건인데요. 본인의 카드 빚을 갚기 위해 네. 나이 드신 어머님께 찾아가서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반복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하. 지난 19일에 영등포구 한 주택에서 38살 아들 이모 씨가 네. 71세 그 모친에게 돈을 내놓으라면서 네. 목을 조르고 벽에 소주병을 던지면서 아이고. 욕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네. 자식의 잘못은 어지간하면 덮어주고 싶은 게 부모 심정인데요. 네. 근데 이 사건에서 어찌나 그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시달렸는지 아하. 경찰 측에 자식을 구속시켜줬으면 아하. 좋겠다라고까지 요구를 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네. 김복준 의원님. 예. 앞서도 제가 흔히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의 무한히 한없이 베푸는 내리사랑인데 예, 예. 오죽하면 이 부모님이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이게 한두 번 피해를 당한 게 아니실 것 같아요. 아마 그 각각 살고 있는 곳이 다른 것 같아요. 아하. 아들 같은 경우는 강원도 쪽 어디에서 따로 살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무직 상태에서 아마 카드만 사용하는 모양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카드 빚이 좀 늘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은 서울 영등포 쪽에서 따로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돈만 떨어지면 수시로 아마 영등포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아하, 서울까지. 네. 그래가지고 당일날도 아마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가정폭력,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아주 경미한 정도의 어떤 범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것 때문에 당일날 경찰에 저 아들이 출석을 해서 상담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건 상담이 아니에요. 경찰에서 경고하는 거죠. 그랬으면 그걸로 이제 종료가 됐는데 그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네. 어머니 아버지가 신고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경찰서 가서 상담받고 추궁받았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일날 이제 또 돌아오는 즉시 어머니를 상대로 해서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뭐 여전히 돈 내놓으라 하면서 목을 세상에. 조르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네네.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폐륜 범죄죠. 아하, 네.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노부모가 구속을 원하고 있다고 하는 걸 떠나서요. 네. 그 요청이 있기 전에라도 경찰이 능동적으로 구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아하, 드는데 네. 한번 진행해 보시죠. 예. 이 아들이요, 허 소장님. 네. 38입니다. 이제 40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이 때까지 변변한 직장이 없는 걸 부모님께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카드값 내놓으세요. 카드값 안 내나? 라고 하면 부모님께 손찌검 정말로 이 폐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정말로. 진짜 못난 자식인 것 같고 네. 부모가 은행도 아니고요. 돈 내놓으라 그러면 다 돈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38이 될 때까지 하고 살았다라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네. 또한 강자와 약자 프레임이 여기에서도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부모가 오죽하면 진짜 구속해달라고 했을까. 아마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느꼈을 겁니다. 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부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아하. 자식이 왼수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네.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정말 막막한 생각이 드는 그러한 뉴스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폭력이 이제 도를 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부모님들이 경찰에 이제 신고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이 사실은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경찰에게 신고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폭행이 있었던 것이고 부모님이 더 이상은 참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에게 이제 아들을 신고를 했죠. 아하. 그래서 상습 폭행, 그러니까 상습 존속 폭행입니다. 네. 상습 존속 폭행으로 이제 아들을 입건을 현재 경찰이 한 상태이고요. 네네. 부모님 자택에 100m 이내에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어허. 상태예요. 네. 근데 노부모
부모님은 현재 아들을 구속시키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이고. 왜냐하면 이게 자택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과태료 같은 것들 그냥 뭐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자식은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겨봤자 본인한테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아하. 거기에다가 이렇게 자신이 낳아준 부모님에게까지 상습적으로 손찌검을 하는 아들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본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들의 구속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이 오죽하면 구속을 시켜달라, 자신의 아들을, 당신들의 아들을 구속시켜달라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김복준 예, 의원님? 이게 제가 일선에서 근무할 때 보면 이 부모들이 자식을 신고하고 난 다음에요.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1시간도 안 가요.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아유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세상에. 자기 자식 용서해달라고 사정하는 게 일반적인 부모님들의 형태예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와가지고 괴롭힘을 줬으면 아들을 이제 구속시켜달라고 경찰에 이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건 어머니는 뭐 두려운 것도 두려운 거지만 자식에 대한 배신감, 분노, 이런 것도 이제 복합적으로 저는 작용한다고 보이거든요. 아하. 예.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호인 변호사님, 이 노 부모께서 오죽하면 경찰관님, 우리 아들 이 나쁜 버릇 좀 고치게 우리 아들 그럼 구속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네, 그럴게요. 저희가 구속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 사건에서는 이제 경찰이 판단하기를 네. 피해자인 어머니께서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고 네. 그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아, 이거 표명했고요. 경미하다는 거예요? 네네네. 아하. 불구속 상태로 피의자를 입건해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왜 경미하다는 겁니까? 김복준, 왜 이 피해가 경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상습적으로 아들이 와가지고 어머니를 괴롭힌 건 맞는데 네. 상처가 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이 괴롭힘, 네. 그런 폭행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경찰관 일처리 잘못한 겁니다. 아, 왜요? 꼭 상처가 나야지 하는 겁니까? 하하. 상처가 나야지 그 사람이 괴롭힘을 받고 심리적으로 압박받고 고통스러운 건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 더더군다나 이거는 상대가 내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어서 낳은 자식이 키운 자식이에요. 네. 그 자식이 자기 부모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틈만 나면 나와서 폭행을 하고 이 폭력을 행사하는데 네. 그게 꼭 어머니가 다치거나 어디가 터져야지 이 자식을 구속합니까? 이 부분은 네. 경찰이 같은 말을 하더라도 조금 전에 우리 김호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사안이 경미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애들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처를 입히는 정도의 피해가 있어야지 아하. 구속된다. 네. 이건 경찰관들이 진짜 말조심하고 말이죠. 네. 이건 아주 이 어휘를 사용하는 그 방법도 네.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최단비 변호사님,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럼 꼭 정말 무슨 큰 일이 터져야만 그제서야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그제서야 아들을 잡아 넣을 겁니까?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경찰분이 판단을 하셨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상해라든지 폭행과 관련되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피해가 있어야지 구속한다는 이제 내부 매뉴얼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6주 이상 이렇게 네. 좀 큰 상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기존에 이제 했던 것처럼 구속을 안 하겠다는 것인데 김복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것은 상습 폭행이고 부모님들이 구속까지 원할 정도로 항상 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거기에다가 가정 폭력이란 말이죠. 아하. 물론 뭐 함께 살고 있는 가구는 아니지만 가정 폭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그 폭행의 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그리고 언제든 이 폭력의 피해가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들이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사안이 얼마나 경미하거나 중한지를 판단 기준으로 본다기보다는 네. 이 사안에서의 피해자들이죠. 부모님들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러니까요. 또 거기에다가 분리를 해야 돼요. 가해자와 피해자. 근데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를 한 번 더 검토해 볼 아하. 필요성도 있었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아니 제 생각은요. 네. 아마 이 경찰서가 저는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영등포 관할이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일선 그 경찰관서에서는요. 이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좀 달라요. 제가 볼 때는. 아하, 네. 이 경우라면 그 몇 회인지 모르지만 상습이라면 네. 상습적으로 와서 어머니를 폭행하고 그랬다면 네. 상습으로 간주해가지고 진단이 있건 없건
일단은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네. 그게 기각될지언정 아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네. 하루 정도는 유치장에 가서 좀 앉아 있어 봐야 돼요. 아. 이게 경찰이 할 일이에요. 네. 그리고 아마 검찰에서도 어지간하면 청구할 거고 네. 구속돼서 좀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네. 이 부분을 애초부터 불구속 수사한다는 거는 네. 제가 볼 때는 경찰에서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네. 어떤 시스템에서도 좀 어긋나요. 그러다 보니까요,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허 소장님, 이 노부모께서 오죽하면 자신이 당신들의 아들을 후속시켜 주세요. 참다 견디다 못해 그랬잖아요. 앞서 뭐 법원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지만 그걸 누가 지키고 있겠어? 너 100m 안으로 들어왔어? 누가 그러겠어요? 그거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잖아요. 두려움을 떨 수밖에 없어요. 네. 노부모는. 그러니까 부모 입장, 제가 네. 저 부모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죽음에 대한 공포를 분명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국 내가 구속까지 요청을 했는데 이 아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아마도 내가 이곳에 시체로 나타나야 그제서야 이 아들을 구속할 것이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 그러니까 같고요. 부모님 입장에서 그런 생각하실 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관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만약에 죽고 났을 때 내 아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쩌면 그 아들이 진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 구속하고 제대로 벌 받고 그다음에 좀 치유되길 바라는 그렇죠. 정신 마음으로 차리게. 이 네. 부모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일로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아들을 내 네. 아들을 치유하지 못한다면 이 미래는 어떻게 그럴 수 될까라는 있어요. 것에 네. 대한 또 다른 걱정 근심으로 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흔히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부모님들이 내 자식 사람 좀 만들어 볼게요. 그런 아마 생각으로 오죽하면 경찰에게 이런 구속시켜달라 부탁을 했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게 부모님 심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